최종 정리. 우리는 지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여행에서 현실 너머로 가고 있다. 현실 너머의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기에 앞서 진리의 임의와 진리가 변화해온 역사를 알아보았다. 정리해보자. 우선 진리는 아직까지 실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속성이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리가 실제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네 가지 태도가 있음을 알아보았다. 절대주의, 상대주의, 불가지론, 실용주의가 그것이다. 다음은 우리는 진리가 역사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시대마다 진리라고 믿어지는 영역이 존재했다. 원시의 자연신, 고대의 신화, 중세의 유일신, 근대의 이성이 그것이다. 근대의 이성은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해 주었으나 세계대전이라는 외적인 요인과 학문 내부의 붕괴라는 내적인 요인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드러났다. 이러한 근대의 이성의 붕괴와 함께 단일 진리에 저항하는 포스트 모던이 탄생했다. 포스트 모던은 중세와 근대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이분법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다원적 가치를 복원하는 실천적인 운동을 발전했다. 진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나의 삶을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사회가 말해주는 진리가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종교와 국가와 학교와 시장과 가족이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리가 역사적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두렵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고, 기존에 내가 진리를 위해 쏟아온 정성과 노력이 허튼 짓이었을까봐 두렵고, 지금까지 나와 단일 진리를 공유했던 가족과 친구들의 눈치가 두렵다. 어떤 삶을 선택해도 괜찮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를 의심하고 그로 인해 주변과 마찰을 빚더라도 다른 진리를 찾아 떠나는 인생도 괜찮은 선택일 것이고, 내가 믿어왔던 진리에 대한 신념을 더 굳건히 해서 이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인생도 괜찮은 선택이다. 결정은 당신이 하면 된다. 근대를 끝내고 현대 포스트 모던이 탄생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철학자 니체는 자신이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내가 영원히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네 가지 진리 사도가 되려 한다면 질문해라. 만약 내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내가 진리의 사도가 되려 한다면 질문해라. 이제 진리의 조건과 역사를 이해했으니 다음으로 진리의 후보자들을 만나볼 차례다. 이 후보자들은 진리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이미 소개받았다. 바로 철학, 과학, 예술, 종교다. 진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이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인터뷰해보려고 한다. 이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근대의 분석 방법이 이분법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미 포스트모던에서 비판은 이분법을 다시 활용하는 것은 학문을 단순화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방법이 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진리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이분법적 기준으로 활용해서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유력한 진리의 후보를 인터뷰한 후에 비공식적인 진리의 후보자로서 운둔하고 있는 신비를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제 철학의 역사부터 시작해보자. 철학. 세 가지 중심 개념,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A와 B가 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고 있다. A가 말을 들어 B 진영에 내려놓으려고 말한다. 장이야! B가 당황한다. A가 점잖게 말을 잇는다. 장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이야, 머리를 써야 한다네. 눈을 감고 고도로 정신을 집중해서 말들의 다음 움직임을 논리적으로 예측해야 하지. 자네는 머리를 쓰지 않는 게 문제라네. 장기판을 뚫어져라 주시하던 B가 말을 하나 움직이며 말을 한다. 멍이야! A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장기판을 주목한다. B가 움직인 말 때문에 A의 중요한 말들이 위험해졌다. B가 말한다.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구먼.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네. 삶의 경험은 생각만으로도 얻을 수 없지. 진짜로 장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작정 많이 해보는 것뿐이라네. 수많은 실수를 통해 우리는 장기판을 장악하는 방법을 알게 되지. B의 말이 끝난 때쯤 A와 B 근처에서 등을 돌리고 있던 차가 있었는데 C가 벌떡 일어났다. A와 B는 깜짝 놀랐다. C가 얼굴을 돌렸다. 화가 나 있었다. A와 B는 더 놀랐다. 그 상태에서 C는 둘에게 걸어와 소리쳤다. 에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너희 장기말로 하냐? 그냥 하지마. 그리고는 장기판을 뒤엎어 버렸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역사는 A, B, C가 언제나 함께 있었다. A가 우월할 때가 있었고 B가 또는 C가 우월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이들은 철학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이 책 전체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을 소개한다. A는 절대주의, B는 상대주의, C는 회의주의였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소개를 받았다. 이 둘은 진리에 대한 상반된 태도였다. 절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단일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반면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고정 불변의 진리를 부정하는 대신 변화하는 다양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두 입장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철학의 주도권을 놓고 다퉈왔다. 이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던 회의주의도 철학의 한 축을 담당한다. 회의주의는 단일한 진리를 부정하는 면에서는 상대주의와 유사하지만 더 극단적으로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방법 자체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역사에서 회의주의는 항상 주요 담론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현대에 이르러 회의주의는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 판 전체를 뒤흔든다. 앞서 이야기했던 포스트모던은 회의주의에 기반한다.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는 실제로는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용어들이다. 철학을 비롯한 많은 학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임은 확실하지만 사용하는 사조나 사람마다 그에 대한 규정과 이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 우리는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구분하는 거대한 물질기를 표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 용어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용 방식은 다음처럼 규정한다. A. 절대주의, 불변하는 단일 진리를 상정하는 태도. B. 상대주의, 변화하는 운동하는 현상 세계와 진리를 고려하는 태도. C. 회의주의, 보편적 진리나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거부하는 태도. 단순화해서 A, B, C는 진리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한 명의 철학자나 하나의 철학 사조를 절대주의 혹은 상대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오해의 가능성이 크다. 또 같은 절대주의 철학자라고 해도 각각의 철학자나 사조의 내용과 방향성은 세부적 면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한 세 가지 태도로 철학사를 구분할 것이다. 구체성에서 멀어진 지극한 단순함이 갖는 이점 때문이다. 철학사를 구조적으로 개괄함으로써 복잡하고 번잡한 일상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철학에 대한 기본 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관통하는 단순하고 과감한 골격을 당신에게 선물한다. 이 골격에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은 주변 사람들과의 지적 대화 속에서 각자의 진행을 해야 나가야 한다. 이제 ABC 중심으로 철학의 역사를 탐험해 보자.